자, 이제는요, 욕구로 나와 너를 좀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검사 다 하셨죠? 자, 검사 결과를 보면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검사는 누가 했나요? 네, 본인이 하셨죠. 그럼 객관적일까요? 네,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 자, 주관적이죠. 어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어떤 욕구가 높아 보여요. 근데 본인만 아니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욕구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친밀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욕구 점수가 나왔죠. 자, 그 욕구 중에서 50점 만점이에요. 근데 50점 만점에서 30점에서 35점까지는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5점 이상은 높다, 40점 이상은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30점 이하는 낮다, 25점 이하는 아주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35점 이상의 점수가 3개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네, 또 어떤 분들은요, 30점에서 35점 사이가 대부분인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또 왜 그럴까요? 자, 이게요, 체크하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점수를 한번 매긴다고 해봅시다. 강의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5점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강의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3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는 1년에 몇 차례 이 행동을 해. 라고 하면 5점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몇 차례밖에 안 해 하면서 3점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주로 좀 높으신 분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좀 많은 분들이 점수를 좀 높게 주시고요. 자기에 대한 기대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3점을 주로 주다 보면 30점에서 35점 사이에 주로 오겠죠. 그렇게 자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구를 이제 오늘 이해하는데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욕구를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욕구가 높아서 그래. 냅둬. 그러니까 네가 이해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욕구는 방어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성숙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성숙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가지 욕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윌리엄 글라서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윌리엄 글라서는요, 현실 치료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요. 이 5가지 기본 욕구를 가지고, 부부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상담 장면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그다음에 모든 인간관계 전반에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욕구 코칭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욕구는 생존, 사랑, 힘, 자유, 즐거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존과 안정의 욕구인데요. 그냥 생존의 욕구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동물적인 본능인가?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안정이라는 말을 좀 붙였어요. 자, 그래서 생존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안전이에요. 안전. 자, 이분들은요. 위험한 곳 절대로 가지 않아요. 위험할 것 같다 싶어도 가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 주의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분들은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요. 그리고 뭘 먹었더니 이가 아팠어요. 그러고 나면 지난번에 이 아팠지. 그래 다 안 먹을래 하고 참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생존 욕구가 높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팠는데도 계속 또 과자 같은 거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지력 박약일까요? 의지가 없는 걸까요?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너무 잘 참는 거예요. 뭘 먹지 마라 그러면 딱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되게 의지력이 강하네. 나는 되게 성숙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욕구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엄청난 교만이자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못 찾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 과자를 먹고 분명히 이가 아팠는데도 또 먹는 사람들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 즐거워서 내가 기분 좋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존의 욕구는요, 계획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날 하루에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체크를 해요. 다 한다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뿌듯하죠. 이런 사람들이 생존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은 루틴을 만들어요. 하루에 루틴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은요. 상식과 규칙이 있잖아요. 지켜야지. 지키라고 있는 거지 하면서 아주 잘 지키는 분들이 이분들이고요. 지각 같은 것도 절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다음에 이분들은요, 여행을 갈 때 짐이 달라요. 자,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해외여행을 가는데요. 한 사람은 28kg예요. 한 사람은 5종류만 딱 가방에 넣었어요. 자, 이렇게 28kg나 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28kg를 준비한 사람이 이렇게 5가지만 딸랑 준비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 다음에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친해진 기준은 뭐냐면요. 이렇게 자주 만나야 되고요. 또 밥도 같이 먹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고, 내 힘든 일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사람을 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사랑 욕구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요. 1년에 한 번 만나도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것처럼 친함의 기준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요,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해요. 좋은 게 있다.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맛있는 집 먹으러 갈 때도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교사대회가 있다. 그게 되게 좋아. 우리 같이 가자 하고 누구인가에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혼자 가는 걸 싫어하고 같이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고요. 자, 공유도 그래서 많이 하겠죠. 다음에 사랑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요, 남을 돕는 일을 되게 기뻐해요. 다음에 이분들은요,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자, 커피를 만약에 하나만 딱 사오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이기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혹시 나 혼자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개를 사와서 나눠주는 분들이 사랑 욕구 높은 사람들이고요. 누군가 손님이 왔다. 그러면 이런 망고 같은 거 잘 챙겨서 또 이렇게 주시는, 먹을 것도 잘 나눠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랑의 욕구가 높은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문자 스타일이 남달라요. 그냥 문자만 딱 와요. 아무것도 없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없이 문자만 오면 왠지 냉정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문자에다가 뭔가 무늬를 붙여요. 이렇게 물결 무늬, 하트 뭐 이런 것들을 붙이고요. 또 이모티콘도 이 사람들은 하트를 주로 많이 써요. 하트. 이렇게 뭐든지 하트를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하게 되면요. 사랑 욕구 높은 사람들은 거기다가도 하트를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이 사람들은 하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게 또 사랑 욕구의 스타일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의 욕구입니다. 힘의 욕구가 높으신 분들은요. 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주어진 목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이뤄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성취를 많이 해내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나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이 힘의 욕구가 높은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해요. 자기를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잘 이야기하고 제안을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요, 목소리가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울림통을 가졌어요. 그래서 옆반에 계신 선생님이 힘의 욕구나 즐거움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도 좀 이렇게 목소리가 클 수 있어요. 근데 힘이나 즐거움의 욕구가 높은 선생님이 있다면 목소리가 옆반까지 다 들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힘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힘의 욕구는요,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완전히 이를 악다물고, 나 이겨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런 것들이 힘의 욕구의 특징입니다. 지면 속상해요. 지면 울음이 날 만큼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칭찬이 들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정말 완벽하게 잘했네요.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한쪽에는 뭐라, 어머, 감사해요. 막 이렇게요. 요거는 힘있고 높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또 한쪽은 뭐, 정말 완벽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진짜 잘했죠. 정말 잘했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힘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욕구인데요. 자유욕구는요, 이분들은, 자, 누군가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시킨다. 그럼 딱 하기 싫어지는 사람들이, 자유욕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꼭 시켜야 될 일도 본인이 다 큰 사람인데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 규칙과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존 욕구는 무조건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근데 자유욕구는요, 규칙과 상식이 있으면, 요거는 맞아. 얘도 맞아. 얘도 맞아. 좋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 규칙과 이것은 좀 우리 공동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요거는 좀 우리한테 나쁜 것 같아. 얘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어겨요. 자,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생존과, 아니, 얘는 우리에게 좋지 않으니까 좀 이건 어겨도 돼. 라고 생각하는 자유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겠죠. 자, 생존과 자유가 가장 많이 부딪혀요. 왜냐하면 상식과 규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집에서도 있고요. 자, 학교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옳은가요? 모두 자기가 옳죠. 하지만 생존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근데 생존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가 좀 답답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자유가 있어야 사회가 변화돼요. 근데 자유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혼란스럽겠죠. 너무 변화가 잦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둘 다 아주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자유욕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똑같은 수업 방법으로 똑같이 했다. 그럼 내가 지겨워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일에 있어서도 그렇죠. 똑같은 문서를 만들었다. 그럼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하는 게 좀 싫어. 다르게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래서 되게 창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 자유욕구는요, 구속하려는 느낌이 든다 싶으면 도망가고 싶어져요. 자, 이렇게 막, 뭐, 구속하는 느낌이 들죠. 예를 들면,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나를 뭐,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대답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 물어봐. 저 사람 왜 자꾸 나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연락을 안 했다고, 사랑이 없다고, 관심이 없다고 화를 내요. 저 사람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자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고요. 자, 스킨십도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붙으려고 그래. 너무 옆에서 막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손잡자 그러고, 어깨동무하자 그러고, 이런 마음 좀 약간 이렇게 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자유욕구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 자유욕구 높은 사람들은요, 전화를 너무 자주 해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전화를 꼭 지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내가 통화하고 싶을 때 또 통화하지 뭐. 아니면 그 사람이 더 급한 일 있으면 다시 전화하겠지 뭐 하면서 내게
집중할 일이 있으면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메시지 확인도 가끔 해요. 그래서 확인을 빨리 못하는, 그 다음날 돼야지 뭔가 확인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자유욕구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정리 스타일이 좀 남다르죠. 자, 이분들 이렇게 정리돼 있어도 나름의 질서가 있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자,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이분들의 학생들이라면 제휴욕구가 높은 사람들 필통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 되게 지저분하죠. 자, 이런 게 자유욕구고요. 빈통은 왜 그럴까요? 자,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 이런 게 자유욕구고요. 뒤에 보면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여 있죠? 어떤 욕구로 보이시나요? 네, 생존 욕구가 높은 사람들,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는 필통을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즐거움의 욕구인데요. 즐거움의 욕구는요, 일단 모든 게 즐거움이라는 이름답게 재밌어야 돼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유머, 농담 이런 것들이 그냥 장난치는 것들 되게 좋아해요. 자, 이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야? 싶으면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먹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왔어. 저 사람들은 뭘까?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보면 즐거움 욕구가 높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즐거움 욕구의 호기심은요, 뭔가를 배우는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저건 뭐지? 욕구 코칭 저거 되게 뭔지 새롭다. 진짜 궁금한데?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또 새로운 게 왔어. 뇌과학에 새로운 게 왔어. 그러면 또, 그건 또 뭘까? 막 이러면서 새롭게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거움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즐거움 욕구는요, 잘 웃어요. 난 재밌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의 이모티콘을 보면 좀 뭔가 다르죠. 뭔가 리액션이 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또 이분들입니다. 근데요, 사랑의 욕구와 즐거움의 욕구의 리액션이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요. 사랑의 욕구는 둘 다 리액션을 잘해요. 근데 사랑의 욕구는 왜 리액션을 하냐면 예를 들면 들을 때 저를 위해서 리액션을 해줘요. 그게 이제 사랑이었고요. 근데 즐거움이었고는 정말 재미있는 상황에서 리액션을 합니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즐거움 욕구가 넘치는 분들 흥이 넘쳐요. 길가에서 춤을 출 수도 있는 사람들, 흥이, 물론 아무 때나 춤을 추는 건 아니에요. 뭔가 재밌는 상황이 되고 되게 흥이 막 이렇게 차올랐을 때, 분위기가 딱 되었을 때 막 춤을 출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근데 옆에 만약에 생존 욕구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창피해. 왜 그래, 왜 그래. 저리 가, 저리 가. 왜 길거리에서 막 춤을 추고 그래. 막 이런 마음이 될 거예요. 근데, 힘의 욕구가 높으면서 즐거움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해줬네. 기쁨을 줬네? 아싸! 나 좋은 일 했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춤을 춰주는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재미있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해요. 자, 근데 이 괴상한 표정에 대해서 싫어하는 욕구가 뭘까요? 이상해, 하지 마. 왜 이상한 표정을 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생존 욕구. 사랑 욕구도 괴상한 표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즐거움 욕구는요. 재밌다. 한 번 더 해봐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즐거움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피아노를 치면서도 뭔가 막 이렇게 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기고 싶어. 이런 것들이 즐거움일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또 하나 이분들은요, 스릴을 즐겨요. 자, 생존의 욕구라면 이런, 바이킹을 탈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걸 왜 타? 쓸데없어. 왜 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즐거움의 욕구는 이걸 타면서 막, 으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가슴이 쫄깃한 걸 즐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심지어 너무 무서워서 막 눈물이 났는데도, 재밌다. 또 타자. 이런 사람들이 즐거움 욕구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요, 자, 이런 유리창 위에 뭐 이런 데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상반된 욕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우리 마음속에는요, 상반된 욕구가 있는데 그 상반된 욕구가 동시에 같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